그런데 이제 12월이면은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질 테고 바로 이제 성탄절 대통령 특별 사면 이제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거의 빠짐없이 성탄절 날 특별 사면을 해 왔습니다. 조선일보가 확인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법무부가요 이제 각 검찰청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공문을 보내서 다음 6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때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해서 올려라. 그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집회,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 집회, 한진중공업 관련 희망버스 사건,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이 6가지 사건 처벌받은 사람들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됐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시위사범이라고 부릅니다. 시위사범. 우리나라 헌법학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그 허영 교수라는 분 있죠. 경희대 교수이십니다. 허영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선진국가에서는 시위사범을 절대 사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민의 이 법의식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시위사범을 풀어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치가 전통을 갖춘 나라에서는 시위사범은 함부로 절대 사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지요.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왔지요. 그 앞선 정부들은 시위사범 사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핵심 포인트가 시위사범에 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곧 아마 법무부가 그렇게 앞장을 서서 나섰으니 이제 곧 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발표 시점 혹은 특별 사면의 범위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어떤 선에서 해야 가장 에너지가 높게 발생을 할까? 어떤 걸 얘기를 해야 선거에 도움이 될까? 뭐 겉으로는 부인하겠지만 속으로 왜 그런 걸 안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뭐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12월 20일쯤에 이르면 이제 특별 사면 얘기가 나올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올 거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이 확정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22년형이 확정이 돼서 지금 감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전두환, 노태우 두 분 다 고인이 됐지만 그분들이 살았던 교도 생활보다도 훨씬 더 길게 이미 살고 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이분들은 나와야 된다라는 쪽으로 모아치면은 아마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검토한 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의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이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자해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만큼 이분들을 풀어내는 것도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풀을 맨 사람이 풀을 풀어놓고 가야 된다. 이제 결자 해지. 그래서 아무튼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성탄절이 이번 12월 25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물론 내년으로 넘어가서 3월 1일 날 3.1절 특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2번 특사를 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광복절에 하는 광복 특사 영화도 있었죠.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이제 광복절 특사가 있고 성탄절 특사가 있습니다. 3월 1일에 뭐 한 적도 있기는 있는데요. 3월 1일은 그 광복절 특사나 성탄절 특사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일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그때 특사를 하면은 이건 선거에 집권 여당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일 날 3.1절 특사를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사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되짚어 보면은 올해 초에, 올해 새해가 밝자마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 얘기를 먼저 꺼냈었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랬다가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게 집중 포화를 당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 인생 중에서 가장 잘못 놓은 수라고 본인이 후회할지도 모르는 게 바로 올해 초 신년 벽두에 꺼냈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좀 비겁하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겁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거를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오라 하든지 해서 좀 그 얘기를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은근슬쩍 빠져나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랬어요.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의 여론도 좀 보고, 강성 지지자들의 여론도 좀 보고, 전체적인 여론조사도 좀 보고,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뭐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러면서 그냥 묻고 넘어가고, 대신 이낙연 대표만 그냥 그걸 옴팡 뒤집어 써가지고 아주 곤욕을 경을 쳤지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1년 11달이 지났기 때문에 좀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건의를 하면은 이제 그 건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을 하는 이런 프레임을 짠 게 아니냐. 올 성탄절에 이제 20여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치적으로 가장 모양새가 그럴듯할 것이다. 그런데 11시 김광일 쇼, 김광일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추운 겨울날 두 전직 대통령이 좀 힘드시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사면은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대변인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한 뭐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이 좀 있었으면 한다. 이런 시청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3월 9일 날 정권 교체를 이루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든, 아니면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그때 3월 9일 이후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말대비 찍고 난 이후에 그 차기 권력자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를 하고 그거를 형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언제 그랬느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를 하고 당선인 신분으로 그걸 YS가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태여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절차를 저희 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건 3월 9일 바로 다음 날인 3월 10일 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이 국민들한테 가장 크게 공감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국민의 죽망 명령